이런 가운데 KBS에서도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세월호 다큐 방송을 미루라라는 얘기가 사내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입장 같은 걸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KBS에서 세월호 다큐 방송을 미루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KBS 측의 해명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다큐 인사이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 제작진이 4월 18일에 이번이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월호 10주기 이제 방송을 이제 제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 인사이트 제작진에 따르면은 섭외는 80% 이상 이미 완료가 됐고 촬영도 4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월 18일 방송이면은 네.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예정대로 방송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완전히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임명된 제작 본부장이 4월 방송은 어렵다. 그래서 6월 이후로 연기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네.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 다큐 인사이트에서 제작하는 세월호 10주기 방송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저는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아니 세월호 참사 10주기 네. 관련 다큐가 왜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 총선이 4월 10일 날 치러집니다. 근데 이 방송은 4월 18일 방송이거든요. 8일 뒤에. 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아,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제작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항의를 했대 제작진이. 네. 그러니까 제작본부장이 자기가 봤을 때는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이게 결과는 말이 이미 돼요? 다 나왔는데 뭔 영향권이야. 아니, 이것 때문에 더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 말 때문에. 보도가 되면서. 자, 그러니까 해명을 응.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기사를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참 언론 학자시죠? 아직도 그렇죠. 교수님 하고 계신데. 하고 계시죠? 아, 이 제가 사람이 진짜 방송만 나오셔가지고. 아, 지금 네. 좀 멱살 잡을 뻔했어. 방송만 아니었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자, 현직 교수. 네, 어떻게 유일한 보세요? 보통 이제 평론하는 분들 현직 교수보다는 그냥 이제 뭐 겸임 교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 교수. 네네. 네, 최진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KBS 이런 모습 보면서 언론의 사명은 그냥 고무신하고 고무신이 기분 집신 집신. 신이 다 기분 나쁘겠네. 아. 내 팽개치 버려버린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작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전임 제작본부장이 승인해서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네. 이게 뭐 새로 만든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 전부터 해왔고 거의 막 40% 그다음 80%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작진 입장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4월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정치적인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대체?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10주년이 됐으니까 4월 11일 기점으로 10주년이 됐으니까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관련된 다큐를 만들거나 프로그램 제작합니다. 하죠. 그건 기본이에요. 네.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네. 그 사명을 하겠다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정치적이라고 얼개를 씌우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는요. 어느 정권에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당시 정권이 책임이 크지. 그걸 비판하겠다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어요. 박근혜 정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 이런 대형 참사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또 지금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게 뭐가 잘못됐죠? 그러니까요.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요 세월호 참사를 당하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를 준 사건이에요. 네. 아직도 그 먹먹함이 남아 있어. 4월 10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못하게 하냐고. 이건 과도하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송법 제가 다시 또 거론하는데 방송법 4조는요. 방송국 간부도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하는 건데 개입을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니까요. 방송국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다 아니에요. 간부나 아니면 사장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의 방송 편성과 제작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게 바로 이 박민 사장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게 뭔가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이건 언론사가 아니고요 홍보 기관으로 전락되는 아하. 그런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국민의 방송이 어떻게 하면 더 돼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그런 생각을 판단을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심지어는 아니냐. 이런 조롱까지 있어요. 국민의 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롱입니다. 박민의 방송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수신료 물론 뭐 수신료 요즘 이제 자발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방송사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내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강제로 이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동 기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을 운영하는 방송사가 왜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건지 내가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작본부장이나 국장은 임명 동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없애버렸죠. 본부장들은 임명 동의제를 안 받고 네. 사장이 지금 임명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래요.